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스타가 건강 고민을 안고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허유원입니다. 오늘도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발걸음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해도 빨리 뜨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이 더 환하고 상쾌해졌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또 주말 날씨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면요. 파란 하늘에 구름만 동동 떠 있을 겁니다. 오늘 종일 이렇게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산책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기분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따뜻한 봄 날씨 즐기시면서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에 강원 남부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봄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인데요. 강원 산지는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의 돌풍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도 종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5도, 대전 27도, 대구는 30도로 남부지방은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알려드리는 요가 강사 전세훈입니다. 오늘 동작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죠. 이 다리 근육을 풀어줄 장경인대 둔근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손은 어깨 너비로 놓고 뒤에 있는 발가락을 세워서 바닥을 누르는 힘을 유지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손바닥을 한 뼘씩만 앞으로 보내고 오른발을 내 오른손의 바깥쪽 바닥으로 놓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내면서 발바닥을 뒤집어 주는 겁니다. 머리와 엉덩이는 앞으로 전진시켜서 엉덩이를 낮춰줍니다. 가벼운 이완 상태에서 호흡을 반복합니다. 호흡이 끝난 후엔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뒤로 보내주고 무릎을 어깨 쪽에 가까이 당긴 후에 무릎 꿇은 엎드린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왼쪽입니다. 왼발을 왼손에 바깥쪽 바닥에 놓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발바닥을 뒤집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엉덩이를 낮추고 더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팔꿈치부터 바닥에 내려놓고 합장 모양을 만듭니다. 자, 허리가 휘지 않게, 무릎에 긴장이 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완을 취합니다. 호흡이 끝나면 오른손부터 바닥에 내려놓고 머리와 엉덩이를 뒤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무릎을 어깨 쪽으로 붙이고 왼발도 보내서 무릎 꿇은 자세로 갈게요. 발등을 내려놓고 엉덩이를 뒤로 옮기면서 아기 자세, 손바닥을 포개서 이마 위에 올려놓을게요. 휴식이 끝나면 상체를 들어 올려서 자세에서 벗어납니다.
지금까지 요가와 함께하는 훈훈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이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방역당국 백신 맞은 후 신남용 인과성 인정입니다. 네, 어제 질병관리청은요.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모더나, 화이자 등 그 mRNA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신남용에 대해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는 국내외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지 42일 만에 심남용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 심낭염이 뭔지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이 질환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질환 자체가요, 그 심장을 싸고 있는 판막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지난 3월에는 이 백신을 접종이 심근염 발생을 8.5배 높인다라는 백신 안정성위원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은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피해를 좀 보상을 해줬어요. 하지만 신남용이 최근까지도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 증세다라는 인과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동안은 그 인과성을 인정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이 발생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다음에 신남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받은 소급 적용 대상자는요. 지난 20일 기준 192명에 달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피해 보상일 텐데 네.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 보상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42일 안에 심남용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서 인과성 심의를 거치시면 되고요. 이상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과성 인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의 종류는 사망일시 보상금과 그리고 장애일시 보상금이 있는데요. 일단 사망일시 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이고 장제비 30만 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일시 보장금은 중증도에 따라서 사망일시 보장금의 100% 또는 55%로 책정이 됩니다. 네,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밝히기로 이 해당 질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밝혀지거나 접종 후에 증상 발생 기간, 그러니까 42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42일 안에 발생한 것이 아닌 거다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심낭염처럼 화이자나 모더나 이게 mRNA라는 백신인데요. 이러한 백신을 맞고 발생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심근염 이런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맞고 발병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이 있고요. 반대로 아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질환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신부전과 대동맥 박리 등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한 길랭바레 증후군, 밀러 피셔 증후군, 척수염 등도 아직까지는 인관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처럼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향후에 연구 자료 등을 보완해서 추후 지속적으로 분석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로 현행법 위반입니다.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이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상의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원 1부는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비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 규정인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언급된 이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가지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이 퇴직자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을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 사건의 내용이 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이 사건의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건 원고였죠. 이 퇴직자 A씨가 1991년에 이 비연구기관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성실하게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연구기관이 2009년에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 A씨는 2011년부터 이러한 임금 피크제의 도입 대상이 된 거죠. 적용 대상이. 그래서 A씨 주장은 이거예요. 임금 피크제 때문에 내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난 기본급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받지 못한 이 차액분만큼을 나는 받아야겠다라면서 이 차액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판례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가 아예 무효화될 확률도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네. 임금 피크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일정한 4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을 살펴보겠다. 세 번째는 임금 삭감이 됐는데 그만큼 업무량이나 강도가 경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이 됐는지 등 조치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이제 사안을 봐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임금 피크제가 그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는지는 개별 소송마다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임금 피크제 유형 자체가 뭐 정년 유지형도 있고 정년 연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또 사업장별로 이 적용하는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각 노동계, 경영계 다 입장문을 내놨는데 반응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일단 노동계 입장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 당시에 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이 늘어날 걸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업무 강도만 세지고 노동자의 수당 삭감 등 갈등만 커졌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굉장히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면서 환영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계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른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경청운도 입장문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의 본질과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대한상의에서도 임금 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이 또 세대 갈등 같은 네. 그런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 워낙에나 한국 사회가 뭐 호봉이 높고 직급이 높을수록 이제 승진하는 체제이다 보니까 이 때문에 임금 피크제에 제동이 걸리거나 이게 무효화될 경우에 오히려 청년들의 사회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장년층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거부하고 오히려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여장 유튜버 카강 때린 남성 입건입니다. 카강이라는 인터넷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인이 어떻게 방송을 하냐면 여장을 해요. 여장을 하고 네. 랜딩 채팅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렇게 채팅을 해서 성매매할 것처럼 그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만나서 이 사람들이 카강이 남자잖아요. 이때 딱 보이는 반응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난 22일 카강도 이날 여장을 하고 여성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랜딩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성매매할 것처럼 이렇게 집으로 불러들인 거죠. 근데 카강을 보고 속았다는 거 알게 된 이 남성이 격분해가지고 폭행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 카강이 비슷한 콘텐츠를 방송하다가 이 상대방 남성한테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다소 충격적인데요. 근데 카광은 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한 거예요?
카강도 뭐 입장문 비슷하게 네. 자신의 이제 심경을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 아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인 젊음을 얼마나 불태울 수 있을까? 나라는 연료를 한계까지 태워보았다. 지난 2년 동안 스스로 돌볼 틈 없이 쉴 새 없이 달려봤고 나 후회가 없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것은 다음 세대의 크리에이터에게 맡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카강은 성매매 같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방송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카광에게 적용할 혐의는 없습니까? 한 언론사에서 이제 다른 어떤 변호사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의 답변이 이제 카강 방송을 시청하던 당시 시청자가 약 1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명 정도가 있는 사람 앞에서 이제 성매매를 하려고 한 이 장면이 노출되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워낙에나 이 상대방 폭행 가해자도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물론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 뭐 성을 구매한 사람은 물론 성을 판매한 사람도 모두 다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당 폭행 가해자가 성매매를 실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성매매 관련해서는 네, 그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카광을 폭행한 남성은 어떻게 됐어요? 네, 입건돼서 형사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남성 이제 경찰서에서 자신이 폭행한 혐의를 모두 다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27일 금요일 행복진료실 이제 문을 열어야죠. 오늘은 어떤 스타와 건강 얘기를 나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행복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그리고 오늘은요 안과 전문의 윤사명 의학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식품생명화학 박사 차윤환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스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잘 어울리시네요. 네, 오늘도 안경이 아주 굉장히 잘 화려한 선글라스예요. 안경 새로 산 모양이에요, 우리 제작진이. 근데 지금 가면으로 눈을 가리셨는데도 뭔가 그 포스가 그렇죠. 범접하기 힘든 분위기가 납니다. 네.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우아한 목소리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대충 목소리 듣고 이렇게 안경을 쓰셔도 알겠어요. 그리고 다르죠, 또 역시. 이런 유형 목소리가 옛날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네. 이만한 전화기 있잖아요. 따르르르 하면은 딱. 네, 평창동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부잣집 사모님 역할 하신 그런 핵심적인 부인. 네. 요런 것 같아요. 이분 같아요. 과연 그럴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스타 의뢰인을 힌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힌트 주시죠. 우월한 DNA. 우월한 DNA. 우리가 아무리 건강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지만 DNA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고 그래요. 네. 근데 요즘 스타를 가족까지 소개하는 방송 많잖아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엄청 많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같이 활동하시는 어떤 스타 가족 군단? 그래서 맞아요. 우월한 DNA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 보여요. 네. 두 번째 힌트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90년대 이효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효리 씨 하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렇죠, 분인데. 그렇죠. 그런- 아니, 지금 얼굴을 가리셨는데도 뭐 패션 센스나 모델이신 것 포스가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효리 씨가 90년대에는 아직 좀 그 핑클핑클해가지고 아직 그 트렌드를 이끌지 못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90년대의 그 유행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충 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빙빙 돌리고 바로 만나보자고요. 가면을 벗어주세요. 아이고.
네, 배우 유혜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바로 안경을 쓰고 있어도 목소리 들은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 맞아 그분이야. 맞아요. 네,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하면 일단 뭐 부잣집 사모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카리스마 있는 역할도 하고요. 그렇게 모피가 잘 어울려. 모피 잘 어울리는 여자 연예인 아마 1위가 하면 이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집에 캐릭터 자체가 집에 모피 몇 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모피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추울 때 입으면 따뜻도 하지만 멋으로도 많이 입었는데 네. 제가 좀 센 캐릭터 하려면은 그런 거 좀 입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며느리를 훈계하더라도 좀 이렇게 가오가 쓴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캐릭터 제가 많이 했어요. 센 역할, 네. 또 며느리 군기 잡는 역할. 그다음에 바람난 남편 잡아 그냥 때려서 사람 만드는 역할 그런 거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90년대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영화에서 제 남편이 박중훈 씨였는데 최명길 씨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대본에 최명길 씨 머리를 자꾸 흔든다 이런 게 네. 있어가지고 제가 머리를 다 뽑아놨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 네. 다행히 최민결 씨가 머리숱이 많아서 본의 안 했어요. 네. 두 분이 뭐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서로 감정이 있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적 감정 전혀 없고 전혀 없고 연기에 몰입했어. 네, 연기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브라운관으로서만 봤으니까 항상 쌩 역할만 받고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막상 실제로 만나뵈니까 이분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했지? 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진짜 우아하시고 네. 부드럽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우, 네,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침부터 왜 이래? 근데 저희가 앞서 힌트 봤는데 우월한 DNA라고 했잖아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게 동생 최소린 씨도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보다 한참 아래예요. 막내 동생인데 제가 업어서 키운 정도. 너무 미인이시다. 그래서 얘가 저의 전철을 밟더라고요. 얘도 센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드라마에 얘랑 같이 출연을 했는데 동생이랑 같이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출연하는 그런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추억이에요. 아니 드라마에서 둘이 자매가 싸우면은 이게 드라마에서 싸우는 건지 집에서 싸우는 건지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 CF 퀸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CF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는 친한 언니가 어디 모델들 많은 곳에 놀러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바로 그냥 프로포즈 받았어요. CF 찍으시고 싶은 마음 없냐.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로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패션 CF를 먼저 시작했어요. 야, 아니 저 사진 지금 나가는 거 보는데 예쁘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바로 CF를 찍을 수 있었는지. 근데 이렇게 CF로 시작을 해서 영화와 연극으로 또 무대를 넓히셨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우묵뱀이의 사랑, 이 영화로는요 대종상, 여우조연상 받으셨거든요. 굉장히 큰 상인데. 네, 그때는 역할이 너무 거친 역할이었는데 바람난 남편 잡아서 때리고 욕하고 사람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 만드는. 어쩔 수 없이 망치 들었어. 망치예요. 저건 기본이고요. 뭐 연탄집게 이런 걸로 때리고 바람난 남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이를 업고 새댁이. 그래서 성격이 좀 괄괄해서 그렇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 새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당시에는 바람난 남편을 보면서 속 터지는데 끙끙 앓고 있던 그 여성들이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화끈하게 붙어요. 네네 그럼요 카타르시스 많이 그쵸? 느꼈대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칭찬받았어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건강해 보이시고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 저 행복진료실에 진료를 보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 눈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글씨도 침침하고 또 제가 대본을 많이 보는 직업이라 20분 정도
책을 보면은 막 침침하고 눈물 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눈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눈 건강 얘기하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막 알러지 나는 분들도 많고 맞아. 또 꽃가루 때문에 가렵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봄철에 안 질환을 많이 겪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봄하면은 일교차가 크고 또 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꽃가루 아니면 뭐 대기 중에 먼지도 많고요. 각종 이제 황사도 봄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봄하면 또 어떤가요? 우리 겨울내 동안 이렇게 움츠렸다가 봄에 다 나가 놀잖아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실제로도 안 질환이 많아지고요. 한 통계에 따르면은 뭐 백내장이라든가 안구건조증 같은 것들이 이 봄철에 그 증상이 명확해지고 더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일찍 더워졌죠. 덥죠, 벌써 벌써. 한낮에는 여름인 것 같은데 햇빛이 강하고 이러면 피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또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 자외선은 노화광선이라고도 불리죠. 자외선 중 특히 자외선 A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데요. 피부에 침투해서 노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눈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특히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눈 바깥쪽에는 익상편이라는 결막 변성 질환도 생길 수 있고 또 수정체 세포가 변성이 돼서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망막, 특히 그 중심부에 있는 황반 변성까지도 올 수가 있죠.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야외 활동이 1시간 증가할 때 백내장의 위험성이 약 4% 정도, 그리고 8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이 되면 황반 변성의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이런 거 하셨어요? 목소리가 합창단했습니다. 그렇지. 아니 이게 소리가 정리가 돼 있어.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날이 많이 더워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아직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도 아닌데 벌써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흔히 여름에만 자외선을 조심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관측치를 보시면 약 3월부터 자외선이 서서히 증가를 하게 돼서 4월에서 6월까지 이르러 피크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면 한여름보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이 오히려 자외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건강을 위협하는 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평소에 늘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중점적으로 나눌지 행복진료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중년 눈 건강 위협하는 안질환주의보입니다. 안질환이 문제긴 문제예요. 네. 중년 세대가 주의해야 할 안질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는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하지만 그 이전에 했던 조사들을 살펴보면은 이 중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본인의 건강 중에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느냐는 질문에 2019년도까지만 해도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뭐 피로와 관련된 것들, 피로 회복, 뭐 두 번째가 면역력이라든지. 그런데 세 번째로 안질환을 꽂았었거든요. 근데 2020년 1년 뒤에 다시 조사했을 때 1위로 꼽은 것이 바로 안질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피로회복이었고 3위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였죠. 이게 아마 최근에 이 중년 세대, 특히 최근 이 60대 이후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노화로 인한 안질환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절적인 영향으로 오는 안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거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계절적으로 오는 안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봄철 찾아오는 대표적인 안질환은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알레르기는 보통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황사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결막과 그리고 눈 표면의 자극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렵고 눈물이 나고 충혈이 되고 그리고 비비게 되면 심해지죠. 실제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 눈을 보시면 이분도 20대 남성분이었는데 눈이 너무 가려워서 비비다가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오셨습니다. 알러지 안약과 항염증 안약을 함께 사용해서 증상을 가라앉히고 치료를 잘 하였지만
알레르기 질환은 항원 유입 시 또 반복해서 재발할 수 있으므로 증상 발현되면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간지러워서 막 이렇게 출혈될 때 있잖아요. 하다가 아차 해서 내려놓고 이렇게 비비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계절에 또 주의해야 될 안질환 또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있죠. 텐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또 유리 씨도 이렇게 대본 보고 계실 때 아마 눈이 좀 뻑뻑함을 느끼실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살펴보면은 성인 약 75%가 안구 건조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물감이나 뭐 뻑뻑함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심하면은 안구에 통증이 생기고 또 시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노릇이죠. 네. 저는 눈이 뻑뻑하고 막 이럴 때 인공 눈물을 좀 넣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인공 눈물도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구 건조증이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성분이 좋지 않거나 또 눈물 자체 표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따라 생기는 그 질환 복합군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에 맞게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처방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그런데 안구 건조함을 느끼는 거는 그냥 개개인이 느끼는 거라서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전통적인 안과에서 받으시는 검사 중에는 세극등 검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쉬르머 검사라고 해서 눈물 양을 직접 측정해보는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신 장비에서 비침습적으로 눈물의 성분 또 안 표면을 분석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실제 안구 건조증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눈이 일단 빨개요. 네. 충혈이 심하고 또 아래쪽에 보면 뭐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다래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의 환자분은 51세 여성분인데요. 충혈, 이물감, 계속 다래끼가 재발하는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이분은 IPL 레이저로 마이봄샘에 노폐물과 굳은 기름을 녹여주고 배출시키는 치료를 하였는데 방치했다면 다래끼가 계속 재발하거나 심각한 안구 건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보기만 해도 아파요. 안구 건조증이 눈만 뻑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있고 저거 큰일 나겠네요. 근데 안구 건조증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요즘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된 이유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너무 오래 뜨고 있어서 그래서 좀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조금씩 자꾸 이렇게 눈을 감아서 쉬어주게 해주시고 또 너무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환기해 주시고 가습에 신경 써주시고요. 요즘 여자분들 보면 눈 화장 엄청 하잖아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요 안쪽에 막 문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눈에 세척에 너무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눈 닦은 거 보면 세수할 때는 닦잖아요. 근데 눈꺼풀 같은 경우는 그냥 눈 꽉 깎고 팍 이러고 그냥 끝내는데 혹시 눈꺼풀 좀 깨끗하게 닦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거 알아봐야죠. 아니 저는 이제 눈이 뻑뻑하니까 여기다 물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면대에다가 물 받아 놓고요. 왜 우리 수영장에서도 물 뜨듯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이러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척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네. 오늘 그 눈꺼풀을 잘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 테두리에 보면 그 속눈썹이 있죠. 네. 그 속눈썹 안쪽에 보면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배출하는 그런 기름샘을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기름을 분비해 눈물막이 마르지 않도록 돕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나 눈 화장 등으로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즉 기름샘을 청소한다는 것은 마이봄샘을 청결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저 위치가 아이라인을 그리는 위치인데. 맞아요. 네, 여자들을 화장할 때 그 진하게 하고 또 밤샐 때도 많거든요. 근데
기름샘 청소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맞아. 아니 저희는 매일 방송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신부 화장을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청소를 해본 적이 맞아. 없어요. 근데 내 기름샘에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그 기름샘이 막히는 현상을 마이봄샘 폐사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보시면 그 눈꺼풀 노란 좁쌀 같은 것들이 돋아 있죠. 이런 것들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샘인 마이봄샘이 막혔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에요. 평소 이런 노란 기름샘이 많이 보였다면 마이봄샘이 자주 막혀서 안구 건조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래끼가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이봄샘을 뚫어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관리가 필요했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름샘 청소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기름샘 청소하는 법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첫 번째. 자, 기름샘 청소법. 네. 뭐가 있나요? 네, 눈에 그 아까 노란 좁쌀 같은 것을 그냥 함부로 손으로 만지시면 오히려 다래끼가 조장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감염이 되는 게 다래끼의 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약국이나 안과에 가시면 그 세정제가 있습니다. 눈 전용 세정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세정제를 병에 담아 왔는데요. 첫 번째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 면봉에다가 이 세정제를 묻혀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는 잘 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눈꺼풀 태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눈꺼풀을 이렇게 살짝 내린 다음에 거울을 보시고 자, 여기를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살살 그냥 문지르면 되는 거죠. 예,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눈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각막과 결막을 건드리면 그게 자극이 돼서 또 이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눈꺼풀을 잘 닦아보시면 면봉에 노랗게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이제 또 중년 이상이 되셔서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눈을 찌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흔히 보시는 이런 화장솜에다가 이런 세정제를 묻혀서 그냥 그 속눈썹 뿔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를 지그시 이렇게 닦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눈이 시원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저거 네. 여성분들 눈화장 지우는 방법 아닌가요, 저거 지금? 네, 맞는데 오. 요걸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요 눈꺼풀 태에 보면 하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워낙 눈화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잠잘 때 빼고는 소프트 렌즈를 거의 10시간 넘게 끼고 있거든요. 안구 건조증 요즘 많이 앓고 계실 텐데 깨끗하게 청소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 결막염하고 안구 건조증 알아봤는데 이런 질환보다도 좀 더 걱정되는 안과 질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건강에 대한 주제에 대해 얘기할 때 눈 건강을 잃으면 건강 전체를 잃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 이 시력 그리고 또 실명의 위기에 대해서 항상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또 쉽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실명을 부를 수 있는 정말 위급한 3대 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인데요. 자, 첫 번째 뭔지 보시면 황반변성입니다. 네, 황반변성은 흔하진 않은데 이건 역시도 방치를 하게 되면 실명을 하게 돼요. 근데 황반변성의 문제가 사람들이 뭐 백내장, 녹내장 거의 다 알아요. 알죠. 한 조사에 따르면 백내장을 알고 있다 89.1%, 나 녹내장 알고 있다 87.9%. 근데 황반변성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몰랍니다. 황반변성을 안다고 대답한 사람이 38.9%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반변성을 잘 모르고 있어서가 문제인데 이 황반변성이 2015년도에는 12만 6천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20만 7천여 명으로 5년 사이에 60%나 증가했을 정도로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실명 유발 3대 질환 1번이 황반변성이니까 이게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무서운 질병인 거 맞죠, 이게 지금? 그렇죠. 네네. 네, 망막은 그
안구의 안쪽 면에 있는 신경막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망막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황반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거나 노폐물이 쌓였을 때 황반 변성으로 진행합니다. 황반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황반부가 손상을 받으면 심할 경우 중심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과 함께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을 시력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아니, 뭔가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중심 시력이 손상이 된다는 손상되고 거니까 잃을 무섭잖아요. 수 맞아.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말로 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네. 안경을 하나씩 제가 여기 준비해서 안경 있죠? 네네. 네, 한번 써보시죠. 진짜로 황반 변성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시야 현상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 아니 진짜 가운데가 안 보이고 아니, 이렇게 옆에 이렇게 봐야 돼, 주변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네. 실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게 뭐야? 근데 황반 변성 너무 이렇게 답답하시죠? 보이는 건가요? 유혜리 씨는 오늘 저 가면부터 해서 안경 여러 개 쓰십니다. 근데 이거 너무 답답한데요. 그러네. 네. 황반 변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아, 이게 무섭네요. 중심 시력이 이게 없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답답해. 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 황반 변성 후에 실제 우울증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황반 변성 발병 후에 불안감이 9.6에 30.1%까지 증가를 했고요. 우울증을 겪는다가 최대 44%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황반 변성으로 인한 어떤 이 불안 정도가 암을 넘어섰을 정도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황반변성의 또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황반 변성은 그 망막의 중심부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보이지 않는 현상, 그리고 가운데가 구불구불 휘어져 보이는 현상,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체험해 보신 것처럼 시야 한가운데가 까맣게 보이거나 사물의 글자가 구불구불해 보이는 증상 또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한 게 황반변성입니다. 신경 쓰셔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실명을 부르는 3대 안질환 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내장. 이게 황반변성보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백내장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녹내장이. 네, 일단 녹내장은 눈에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 압박이 되거나 일단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건데 녹내장의 주요 증상 아까 황반변성은 중간이 잘 안 보였잖아요. 녹내장은 주변 시야부터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점점 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저렇게 안쪽으로 점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터널 같다, 터널. 아니 근데 녹내장은 완치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인가요? 네, 녹내장은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마치 당뇨처럼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내장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은 안압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그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을 망가뜨리거나 구조적으로 시신경이 취약하기 때문이죠. 네. 유일한 치료법이 안압을 안압을 낮추는 거라고 낮추는 들었는데 근데 이제 사례를 보면서 그러면 좀 더 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 녹내장 환자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분으로 우한 시야 보시면 위쪽이 까맣게 보이죠.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호소하시면서 오셨어요. 사진상으로도 오른쪽 첫 번째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눈의 시신경, 특히 아래쪽 가장자리 부분이 더 많이 손상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녹내장 안약을 3가지나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시야가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내장 같은 경우 완치가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녹내장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진료 통계 현황에 따르면은 지난 2016년도까지만 해도 약 80만 8천여 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 되면서 이게 96만 4천여 명으로 많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가세를 살펴보면 녹내장 진료 환자 수가 거의 20% 가까이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이 중에서
5,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5.3%나 됐습니다. 이 거의 한 해에 100만 명 가까운 환자가 진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네, 보니까 뭐 황반변성도 그렇고 녹내장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어느 한 부분이 까맣게 보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녹내장은 이게 안압이 높아지면 그렇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에 너무 힘주고 맞아. 맞아요. 그러다 안 건조증까지 오는 것 같아요. 아유 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실명을 부르는 3대 안질환. 뭔지 보시면 백내장. 백내장. 백내장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백내장은 우리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이제 시야가 좀 뿌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내장이 65세 이상 안과 질환 발병률 1위입니다. 근데 문제가 백내장은 초반에는 거의 다 그냥 노안이야 하면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뒤늦게 이제 백내장인 걸 알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우리 백내장 수술은요, 총 70만 2,621건으로 전체 수술 중에 1위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올해 2020년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백내장 이러면 아유 나이 들면 그거 한 번씩 와 이러고 말았는데 네. 요즘엔 40, 50대에서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40, 50대 이른 백내장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 통계라는 것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40, 50대 백내장 환자의 숫자가 2017년에서 19년도 넘어오는 이 3년 사이에 20.24%나 증가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실제로 2020년에 수술 통계를 살펴보면 70만 건이 넘는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40, 50대가 진짜 많아진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백내장 증상 들어보니까 시야가 좀 뿌옇게 흐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안도 그렇다고 하던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눈 모형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눈도 카메라가 사실 눈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보시면 앞쪽에 투명한 창이 있고 각막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정체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렌즈는 말랑말랑해서 우리 눈의 렌즈는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면서 거리를 조절해요. 멀리 볼 때는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지고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노안입니다. 그래서 노안은 멀리 가까이 중 어디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백내장은 이 렌즈 자체가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요렇게 하얗게 변하거나 또 요렇게 노랗게 변하거나 이게 보통 노년성 백내장이 노랗게 변하고 젊은 분들은 이렇게 희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백내장이란 이름이 붙은 것처럼 너무 심해지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시야가 뿌옇게 흐리거나 또는 중심부에 혼탁이 있으면 눈이 굉장히 부시고 또 밝을 때 오히려 안 보이는 주명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은 그러니까 눈동자의 색 자체가 혼탁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면 백내장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네, 모든 백내장이 희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노랗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77세 여자분이신데요. 한눈에 봐도 일단 심해 보여요. 네, 심해요. 뿌옇기도 하고 굉장히 노랗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요. 빛이 투과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시력이 거의 안 나오셨습니다. 그 시력을 측정할 수가 없고 눈앞에서 손을 흔드는 정도만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서서히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뿌옇다고 느끼셨지만 뭐 나이가 드니까 이렇겠지 하면서 차츰 이걸 방치하다가 심해진 경우죠. 이렇게 심한 백내장의 경우 수술이 고난이도가 되는데 이분도 그러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셔서 시력이 0.8 정도로 호전이 되셨고 얼마나 좋았을까? 네, 환자분께서 새 인생을 살게 되셨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 가기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안과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눈에다 뭐 한다는 거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이 백내장 하면은 꼭 수술해야 됩니까 이거? 네, 백내장은 보통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응급 질환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백내장을 지원하는 그런 안약을 사용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투명성을 잃은 렌즈를 다시 투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백내장이 아까 너무 심해지면 수술이 어려워진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심해지기 전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백내장 수술은 눈 안에 렌즈를 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눈 안에 렌즈를 그러니까. 넣는다는 게 진짜 무서운데 수술이 어떻게 진행돼요?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그 렌즈 모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는 광학부가 있고 주변에는 지지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게 눈에 들어가요? 하고 놀라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실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잘 안 보이시죠? 네, 가운데에 그 광학부가 6mm 사이즈고요. 6mm? 예, 그래서 실제 이 렌즈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돌돌 말아서 넣을 수가 있고 상처가 약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보통 수술 시간은 1, 20분 정도, 그리고 다음 날 보통 회복이 되죠. 야, 저 조그만 걸 이렇게 해서 눈에 넣어야 되면 안과 선생님들도 눈 좋아야 돼요. 네, 눈 좋아야 되죠. 근데 또 현미경이 크게 확대를 해주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수술을 할 때 고려사항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보면 백내장 수술한 분 많아요. 많죠. 네. 맞아요. 저도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수술 전에는 제가 책을 20분만 봐도 눈물이 나고 침침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랬는데 이제는 책을 2시간씩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눈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혜리 씨는 수술 이후에 눈 건강 관리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유혜리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혜리 씨는 하루 일상을 공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날 좋은 날 기분 좋은 산책길. 제가 시간만 나면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걸어요. 그런데 뭘 찾고 있습니까? 드디어 목표물이 발견됐나 봅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너무 예쁘지롱. 극장인데 너무 극장이에요. 이 꽃잎은 원래 먹기도 하잖아요. 빨간 먹는 게 좋잖아. 이 빨간 색소가. 아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여기저기 꽃밭 천국. 얘는 핑크인데 냄새 좋아. 아직 화장 안 폈는데 얘네 피면 너무 예뻐요 여기. 여자들은 꽃을 다 좋아해요. 남자들은 꽃 안 좋아하지? 응? 여기 봐 저쪽에도 꽃이 있지. 벚꽃이라고 그랬어요. 향긋한 꽃 내음에 빠진 혜리 씨. 꽃 이름을 다 알 정도로 평소 꽃을 좋아한다네요. 이게 털수염 불꽃이라고. 예뻐라. 아유 니네들 예쁘다. 아우 얘 색깔이 다 조금씩 다 달라. 얘는 약간 흰색, 보라색, 핑크. 얘는 늙지도 않아. 여기는 오만 식물이 다 있고 꽃도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나무도 많고. 이게 나무가 또 녹색이니까 눈에 좋잖아. 눈이 시원해지고 피곤이 풀리고 또 산책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 산책은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항상 바쁜 시간 속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 그냥 쉬는가 싶었는데 손을 비비더니 눈에 갖다 댑니다. 반복적인 혜리 씨의 동작.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에? 눈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 관리. 눈 관리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면 마찰열이 생기잖아요. 손이 따뜻해지거든. 이때 이 열을 눈에 대는 거야. 눈하고 얼굴에. 눈이 시원해. 눈이 따뜻해지고 눈이 확 시력이 확 좋아져. 침침함이 확 없어지는 거야. 평소 눈 관리에 철저하다는 혜리 씨. 일명 피나이다 동작을 하면 눈물막이 골고루 퍼져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눈을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는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제사가 너무 많을 때는 막 눈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한 게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눈이 막 물체가 오후만 되면은 물체가 정확하게 안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단해서 했죠. 지금 너무 잘 보여요. 아무리 봐도 밤새워서 봐도 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새 대본 연습을 하다 보면 눈이 건조해지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가게방에서 고스톱? 한 번 속았으면 되지 내가 두 번 속을 줄 알아? 어떤 년이야? 어떤 년하고 붙어먹었어? 이러는 거. 인쇄 대본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 바로 야외로 나갈 때는 이걸 보고 해야 되거든. 이게 글씨가 작잖아. 그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늘려야 돼. 이렇게 잡고 이걸로 확 늘리면 글씨가 이만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고 돌려가면서 보고 이랬거든. 지금은 안 그래. 아주 코딱지만 해도 이렇게 해도 다 보여. 대본을 열심히 볼 수 있다는 거. 백내장 수술한 지 1년가량. 그동안 눈 관리를 열심히 해온 혜리 씨 현재 상태는 어떨까?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또 검사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무 살이 없는지 검사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의자 앉으십시오. 네. 제가 작년에 백내장 했는데 네. 어떨 때 피곤할 때는 눈이 피곤한 거예요. 건조하고. 네. 그리고 어떨 때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옛날보다 많이 괜히 피곤한 느낌? 피로감이 좀 있어요, 눈에. 네네. 네. 네, 제가 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검사를 받으려니 긴장되는데 망막내 신경막 검사를 비롯해 방반의 상태, 망막 내세포 검사 등 다양한 안과 질환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연 혜리 씨의 눈 건강 상태는? 우선 보면 이게 이제 황반 모양이에요. 황반. 네, 황반이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정상 모양의 황반이고요. 황반 변성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선 뭐가 이렇게 눈앞에 막 떠다니는 게 있거나 날아다니는 게 있거나 그거는 비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문증은 대부분은 이제 정상 노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찢어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 다 찢어진 거 없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냥 정상 노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고 백내장을 해서 눈을 인공 수정 배체를 넣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기간을 쓸 수 있나요? 인공수정체는 반영구적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외상이 강하게 부딪혔다든지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 셔틀콕 이런 것들에서 간혹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 아니요, 그렇다고 배드민턴 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드문 경우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상 이 인공수정체는 반영구적으로 평생 사용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검사한 것이 다 양호하다고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날 오후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찾은 것은 오랜만에 왔죠? 뭘로 하실까요? 그냥 주시고 소 간 싱싱한 거 있죠? 예, 주세요. 우선 간이 먼저 나왔어요. 네, 감사해요. 싱싱하다. 아는 사람만 찾는 소생간. 이걸 드신다고요? 오래됐어요. 10여 년 전부터 그때는 빈혈이 있어서 먹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생간을 먹고 간을 먹기 시작한부터 눈이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 거야. 피곤한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혜리 씨가 곱창집에 오는 이유 바로 생간 때문. 소생간은 비타민 A 함유량이 시금치의 4배. 하지만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 꼭 익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쫄깃한 곱창까지 한 입 먹어주면 눈 건강 걱정 없겠죠? 역시 눈 건강 고수의 식단입니다. 우리 가지고 다녀요. 잘 가지고 다녀서 이렇게 식당에 갈 때 이렇게 먹어요. 특히 이런 거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야채 무침에도 뭐 샐러드에도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해요.
사실 눈 건강은 뭐든지 건강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평소에 식습관이라든지 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그런 지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블루베리도 같이 먹고 또 결명제차도 좀 끓여서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풍경 좋은 데 가서 힐링도 좀 하시고 그러면 눈 건강이 더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눈 건강 아주 신경 써가면서 잘 관리하고 계셨는데 이게 백내장 수술 이후에 관리를 잘 못하면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백내장이 재발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초기에는 시력이 잘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눈이 침침해지는 현상을 겪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들어보면 백내장 같죠. 하지만 백내장은 제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 것이냐? 인공수정체도 변하지 않는 재질인데 그 인공수정체와 그리고 원래 있던 그 후낭이라는 생체막 사이에 그 상피세포들이 자라면서 다시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는 레이저로 아주 간단하게 약 30초에서 1분 정도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리가 다행이네요. 필요하구나, 저것도. 네. 근데 저희가 앞서 유혜리 씨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봤잖아요. 혹시 영상 속에서 조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있을지 네,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 좀 들어볼게요. 문제요?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간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네. 생간 정말 자주 먹는 편인데 눈 건강 걱정되기 나서부터 생간을 좀 즐겨 드셨다고 했는데도 딱 익혀서 드시는 그 모습에 나도 좀 익혀서 먹어야겠다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 점수는? 점수요? 점수 저는 97점 드렸습니다. 97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드린 거죠. 네. 요거 3점 뺀 거는요. 또 이게 휴대폰으로 대본을 좀 보셔야 되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챙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봐서 딱 3점 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윤 원장님의 점수도 궁금해요. 평소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그 눈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공원에서 보면 이렇게 손도 마찰해서 눈에 이렇게 따뜻하게 이게 온찜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찜질은 사실 뭐 이렇게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서 할 수도 있지만 시중에 보면 그 온열 안대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간편할 수 있고요. 또 그 제일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은 건 안과를 찾아주셨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백내장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백내장 외에도 다른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노년성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받으시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점수는요. 90점. 맞다. 네. 우리 다 90점이에요. 네. 10점을 깎은 이유는 이게 클리너로 이렇게 세정하는 거, 눈 화장이 많으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앞으로 더 잘해보시면 눈이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배웠으니까 앞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사 선생님은 또 궁금한데요? 또 안과에 가셔서 우리 윤상현 원장님께서 또 좋은 점수 드렸는데 사실 저는 좀 높게 본 게 생간이에요. 생간이 우리 동의보감에서 눈에 좋은 음식으로 각종 동물의 간이 다 나옵니다. 돼지간, 소간, 뭐 수달의 간도 나올 정도로 간은 좋다라고 하는데 또 그중에서도 익혀서 드셨잖아요. 그냥 먹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익혀서 먹은 거 너무 좋고 또 거기에 더해서 블루베리 드셨잖아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눈의 피로도를 잘 풀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다 90점대 줬는데 나도 좋은 점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조금 낮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반전인데요? 그러니까 77점. 네. 왜요? 왜? 의미는 사실 더 좋아요. 럭키 세븐이잖아요. 좋은 거 많이 가져가시라고 77점입니다. 네. 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점수 안 주는 교수님들. A+, A0인데 바로 C+로 갔잖아요. 짜네. 그러니까 짜다. 점수 만족하세요? 네. 점수가 좀 짜서 기분이 갑자기 많았는데 정말 관리 열심히 해서 한 99점은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안질환 처방 계속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007 눈 운동을 얘기하셨어요. 네, 오늘 눈 건강 그리고 눈 근육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이 아름답고 큰 눈을 가지고 계신 유혜리 배우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한번 나와보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이 가까이 있는 것만 좀 더 자주 보게 되니까 눈 건강 챙길 일이 별로 없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가까이 있는 물건을 이렇게 보다가도 먼 산을 바라보시는 것. 아까 이미 공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있는 사물과 가까이 있는 물건을 좀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눈에 있는 속 근육을 좀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오늘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법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권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요. 총? 네, 권총을 만들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앞쪽에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네. 자, 이 권총의 끝을 잘 응시해 주세요. 잘 응시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켜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최대 가용 범위까지 가보는 거예요. 다 보일 때까지요. 오. 자, 이렇게 해서 3초를 응시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자, 이번에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자, 고개는 가만히 두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겁니다. 3초를 움직이고 다시 원위치 해볼게요. 좀 시원하게 눈동자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아, 네. 자, 이번에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로. 자, 고개 들지 마시고 눈동자만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3초를 응시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가운데로 왔다가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요. 다시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쭉 원을 그리면서 시야에서 유지하면서 최대한 가용 범위 안에서 움직여 보세요. 자, 이번에는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눈동자가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여 보시는 건데요. 눈 시원하다. 약간 우리가 권총을 들고 있으니까 네. 좀 재미난 음악가 좀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음악 한번 줘보세요. 자, 왼쪽부터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어떤 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제임스 본. 네, 딱 째려보면서 자, 가운데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네, 눈동자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좋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야, 유혜리 배우님 눈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네, 다시 가운데로 내려와 보시고 아래로 내려서 자, 원을 한 바퀴 쭉 그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권총을 들고 바로 사살해버리겠다. 바람 피는 그 녀석 바로 사살해버리겠다. 꼭 드라마 찍는 것 같네요. 네, 어떠세요? 좀 시원하게 느껴지세요? 눈이 시원하고 네.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이게 음악이 깔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더 뭔가 진짜 쏴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제임스 본드와 본드 거리네. 자, 이번에는 한방 처방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모상 선생님, 눈 건강 간식 챙겨오셨어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제가 먹는 거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방진료실에서 이맘때쯤 먹기 좋은 우리 간식을 이용해서 눈 건강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혹시 유혜리 선생님, 네. 우리 눈 건강에 좋은 뭐 음식? 한번 생각나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뭐 블루베리 좋고 소간 좋아하고 또 시금치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 근데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토끼.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뭐 또 있을까요? 딱히. 근데 말씀하신 게 사실 다 좋은 음식들이에요. 뭐 블루베리나 아까 우리 차윤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그치. 여기에는 우리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안구 건조증이나 야맹증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 사실 결명자 차도 눈에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시잖아요. 네. 결명자에도 비타민 A, 비타민 C, 카로틴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시력 감퇴를 막아줍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실 치즈가 눈 건강에 아주 좋대요. 치즈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A 또 철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피로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는 블루베리, 네. 뭐 당근, 치즈 이런 것들로 제가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애석하게도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좀 더 새로운 걸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여행 갈 때
나는 예전에 아버님이랑 차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거 사주면 엄청 좋아했거든요. 심심할 때 이거 하나 딱 지워주면 조용해지잖아요. 초당 옥수수 준비했어요. 네. 옥수수. 네. 여기 준비해 주셨구나. 맞아요. 뻥튀기 얘기하는 줄 군밤이나. 옥수수에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고요. 망막 세포를 강화해준다고 했습니다. 옥수수 맛있게 제가 쪄왔거든요. 네. 오, 너무 맛있는데요? 네. 하나씩 다 놓여 있을 거예요. 아삭아삭.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됩니다. 다 맛있게 익혀온 겁니다. 맛있네요. 요 차는 뭐죠? 요게 무슨 옆에 또 마실 거 하나 있는데요. 눈에 좋은 차도 하나 준비해봤는데 시금치를 이용한 겁니다. 아, 시금치. 네, 시금치를 이용한 차예요. 시금치를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와. 이렇게 차로 내려서 마시면은 이건 역시도 뭐 시력. 와, 시금치차 처음 먹어봐. 네, 향이 네. 아주 특이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간식으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당 옥수수랑 시금치 차까지. 아유, 간식 마셔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혜리 씨 오늘 저 눈 건강에 도움이 됐습니까? 나오셔서? 네. 제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돼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말에 또 덥다고 그러죠? 네, 어제는 좀 선선했던 것 같은데 주말엔 또 덥다고 합니다. 날씨 잘 확인하시고 주말 나들이 계획 짜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